AS 캐릭터 있죠. 이것도 좀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는 지브러시로 내보낼 때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죠. 포즈를 A 포즈나 T 포즈로 작업해야 한다. A 포즈나 T 포즈로 작업할 때는 여기 어디였죠? 애니메이션의 포즈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A 포즈, 그 다음에 T 포즈 있죠. 이렇게 해서 내보낼 때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클릭하면 선택이 됐죠. 요거 선택할 때는 여기 보면 이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요거는 알고 계시죠? 네. 셀렉트, 무브, 로테이트. 그래서 셀렉트, 항상 셀렉트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G 버튼, 고지 버튼을 딱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뜨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메쉬가 지금 그게 바디랑 텅이라고 해서 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매트리얼 그룹을 얘를 이렇게 켜주면, 켜서 내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겼죠? 여기 목이랑 그 다음에 몸이랑 팔이랑 다리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내지게 됐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내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를 일단은 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보내기를 할게요. 고지를. 그러면은 이제 좀 계산이 이루어져서 이제 지브러시 열리고 불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줬을 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와지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Shift 누르면 이렇게 딱딱 들어간다 그랬죠. Shift 누른 상태로 딱 놓으면 이 상태에서 T를 눌러야 된다고 했죠. T. 네. T가 뭐냐면 에딧 모드. 그리고 F를 누르면 중앙에 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브러시에서 중요한 개념 서브툴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서브툴이 지금 보면 혀랑 아까 우리가 바디 파트를 이게 원래 붙어 있던 건데 지브러시로 불러오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나눠진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UV가 여기 텍스처 있어 보면 혀, 그다음에 헤드, 바디, 암, 네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 거면 지브러시에서 별다른 변형 없이 지브러시에서는 맵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브 디바이드를 주겠죠. 우리가 디테일을, 피부에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서브 디바이드 추가하기 전에 그 지브러시에서 가져온 메쉬가 이렇게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서브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얘가 밀도가 높아지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부드러워지는 원리가 이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당기는 장력을 형성을 해줘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볼더 있죠. 이런 경계나 이런 부피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슈링크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줄어드는 문제가 사실은 지브러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밀도가 높은 메쉬는 상관이 없어요. 밀도가 높은 메쉬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밀도가 높은 메쉬는 줄어들기 조금 덜해요. 근데 지금처럼 요만큼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은 많이 줄어들어요.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보면 제가 밀도를 줘볼게요. 여기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여기 디바이드 여기 보면 툴이라는 이 기능 밑에 지오메트리가 얘의 지오메트리의 디바이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 줄어드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럼 얼굴 요 높이도 줄어들어요. 보세요. 그죠? 코 높이도 달라져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밀도가 높아진 다음에는 줄어드는 게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당겨도 밀도가 충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제가 몰프 타겟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디바이드를 하기 전에 여기 몰프 타겟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스토어 empty를 하면 현재 상태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거를 디바이드를 올려주면 내가 올리고, 보통 피부 질감을 정밀하게 하려면 최소 400만 폴리, 하드웨어와 맞춰주면 최대 1900만, 이게 이게 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제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4배씩 되어요. 한 번씩 폴리곤 개수를 보면 4895였죠. 처음 스타트는. 근데 내가 4배로, 제곱이니까 4배로 뛸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2단계 올려보면 19,000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4제곱이 되니까 76,000이 됐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여기에 피부 질감을 정밀하게 표현을 해도 충분한 공간이, 이게 버텍스가 들어가고 나오고가 되면서 우리가 깊이감이나 이런 게 표현이 되니까 그만큼 여기가 댄스가 많아야지 깔끔하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면서 댐 스탠다드 브러쉬가 깎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댐. 예,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지금 파이죠. 이 7단계일 때, 지금 1900만 폴리일 때, 6000, 이건 이제 400만 폴리일 때, 살짝, 보죠, 보이시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깨끗하다기보다는 약간 노이즈가 생긴 것처럼. 더 낮춰볼까요? 이제 120만 폴리곤에서는 그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하는 게 픽셀이 낮으면 이렇게 픽셀이 보이듯이 그런 거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낮췄어요. 76,000 폴리곤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게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를 폴리곤을 넣고 빼고 하는 그 댄스 그 밀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색이란 그 깨끗한 질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감 표현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 정도의 폴리곤 수를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한 요정, 사실 1900만은 좀 많거든요. 많긴 하는데 기본 베이스 메시 자체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돼줘야 돼요. 얼굴은 7. 네, 뭐 좀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져오는 게 우리가 폴리곤 개수를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얘가 뭐 내보내는 거에 기준으로 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브 디바이드는 7단계 정도 하면 깨끗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경험상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단계로 돌아가서 지금 원래 형태를 벗어나는, 지금 이게 줄어든 상태에선
보세요. 이게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게 돌아가도 원래대로 복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했었죠? 여기 보면 아까 몰프 타겟으로 셌었잖아요. 몰프 타겟으로 처음에 이 얼굴이 가지고 있던 부피를 저장을 해놨었죠. 그러면은 얘는 변화를 주면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원래의 형태의 부피 값은 지금 보면 스토어 엔티가 꺼져 있죠.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 원래의 형태대로 얘가 복원시켜줘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아까 거기서 몰프 타겟으로 간 다음에 네. 그 스토어 몰프 타겟 말하자면 그 몰프 타겟을 스토어 한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해도 네. 서브 디바이드를 한 당시에 줄어는 들어있지만 그 몰프 타겟이 네. 스토어 됐기 때문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뭐 해줘.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저장해 놓은 대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스위치를 네. 눌러서 그죠?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난 뒤에 올려보면 계산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 부피를 유지하면서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도 떨어지네. 한계가 있어요. 다 이 체크해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사실 다 붙여서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고지 했을 때 그치 요거 안 해도 되지. 그냥 다 통으로 가져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아니 그죠.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쓰고 다시 더 가져오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떨어지니까 이 상태로 돌려보내면 얘 여기 왔을 때는 떨어져 있어요. 온보 메시가 보세요. 이거를 보낼 때는 다시 1단계로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땐 1단계로 해서 보내요. 그럼요. 보낼 때는 다시 1단계로 해서 보내야죠. 그럼 저기 가서 그 세밀한 7단계 그게 살아있어요? 또 기억을 못 하시네. 우리가 이거를 왜 하겠어요? 여기서 7단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그죠? 여기에다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방법은 메쉬를 못 가져가잖아요. 메쉬를 못 가져가고 여기에 만약에 이것도 아니란데 블루 다이나 프로퍼런스에서 그때 그 파일에 이 오디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기억이 안 나지.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여기 어디야? 드로우였나? 요거 올려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올려줘야 브러쉬가 요 메쉬에 맞게끔 되는 거. 여기 이렇게 요것도 모디파이어 가서 미드 밸류를 50으로 바꿔주고 내가 스탠다드로 불러왔구나. 브러쉬 종류가 많다 그러죠. 우리가 스탠다드 브러쉬에서 드래그 넥으로 해서 알파를 요걸 딱 써보면 이런 식으로 피부 질감을 우리가 줬잖아요. 트러블을 여기서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이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이 얼굴의 질감은 모공이나 이런 질감들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뽑아서 맵만 가져와서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거 할 때 요걸 다 체크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메쉬는 가져갈 필요 없이 맵만 가져가면 되니까. 네. 그죠? 왜냐면 이게 보면 UV가 다 분리된 대로 우리는 그쪽에서 작업을 하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파트별로 나눠진 거에서 작업을 한 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그
말하자면 바디면 바디, 헤드면 헤드 부분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그 자리로 가져야 원래 CC4에 있는 그 바디 파트에 그게 적용된 게 가준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박스를 네. 체크를 해서 가져온다.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질감만 메쉬는 필요 없고 메쉬는 변형할 게 아니고 그 피부의 질감만 뭔가 추가를 하고 수정을 해서 여기로 가져올 거다. 네. 그러면은 메쉬는 변한 게 없으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맵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여기. 네네. 그죠? 이렇게 네. 맵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메쉬는 안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를 변형을 해야 돼요. 얼굴의 광대가 마음에 안 들어. 눈도 작아. 눈도 더 커야 돼. 그리고 입술도 커가지고 입술도 수정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얼굴 콧대도 수정해야 되고 뭐 머리 비율이 달라서 뭐 머리 비율도 수정해야 된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지브러시에서 그런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거는 메쉬를 가져가야 돼요, 다시. 근데 메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얘를 내보낼 때 얘는 키면 안 돼요. 네네. 지금 서브 디바이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끄고 다시 보내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얘랑 얘랑 다른 점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UV별로 들어왔지만 얘는 하나로 통으로 들었죠. 혀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이 기준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영서 쪽으로 붙어 있는 메쉬를 기준으로 지금 나누는 건데 혀는 아예 독립적인 그런 거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눈썹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눈썹은 눈이랑 같이 UV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UV 그룹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혀는 UV 그룹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브 디바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변형을 하려면 디테일을 주고 이거를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 개념을 조금 헷갈릴 수 있냐 왜냐면 UV가 지금 보세요. 얼굴 UV, 팔 UV, 몸 UV, 여기 다리 UV가 개별로 다 펴져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지브러시로 가져오면 지브러시는 이 5개의 UV가 다 겹쳐져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UV가 겹쳐져 있어서 사실 이렇게 가져와도 돼.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텍스처 작업하고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 만들어서 내보낼 때 한 가지 유의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이게 보면 여기 폴리 프레임을 켜보면 이렇게 UV별로 이렇게 몸통이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얘만 선택한 상태에서 얘만 선택을 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클릭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클릭 아니면 옮겨놓고 컨트롤 시프트 클릭 요거 펜은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얘를 자꾸 클릭하면 클릭이 왼쪽 클릭이니까 요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게 몰프 UV를 보면 이렇게 UV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처를 만들 때 여기 요 하나에만 색깔로
셀렉트 시키 그래서 요 컬러라이즈 여기 보면 폴리페인트가 뭐냐면 이 폴리곤 하나하나에 색을 넣는다는 의미거든요. 지난주에 지브러시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할 때 지브러시는 이 폴리곤 하나하나에 색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킨 상태에서 여기 폴리페인트 프롬 폴리 그룹을 딱 누르면 되나? 잠시만요. 안 되는구나. 아 여기 꺼놔서 여기 RGB 이걸 키고 그러니까 브러쉬가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브러쉬가 전에 이런 식으로 브러싱하는 변형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 이 G-Add와 G-Sub고 색을 칠하는 기능은 여기 이 RGB, mRGB, RGB, M 이게 세 개예요. 만약에 요거를 끄잖아요. 요거를 끄고 제가 지금 색을 여기 녹색을 바꿨잖아요. 켜져 있는데 텍스처가 켜져있구나.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지죠. 녹색이.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여기 폴리페인트에서 폴리페인트 프롬 그 폴리 그룹을 했기 때문에 폴리 그룹별로 색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색을 칠할 때는 여기 이제 이 RGB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지브러시에서도 매트리얼 개념이 있어요. 지브러시에서도 매트리얼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금속성 재질 이렇게 쉽게 입힐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보기에는 적용이 된 것처럼 보여도 얘를 바꾸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적용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은 이렇게 금속성일지 몰라도 뭐 바디는 이런 폴리스킨이다. 많이 서로 재질이 다른 거다고 할 때 얘는 일괄적으로 프리뷰가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만 아까 이 금속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mRGB를 키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 색깔하고 이 재질이 같이 이렇게 적용이 칠해져요. 요거를 mRGB 채널을 켜놓고 작업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바꿔볼까요? 다른 재질로 아니 골드 재질로 바꿔봐.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죠. 재질은 남아있고 컬러만 바뀌어. 좀 확연히 차이 나버리네. 보시면 부분이 가나? 깨어나게 차이가 나는 재질이 이런 거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다른 데는 금속 광택 안 나는데 여기는 금속 광택 나죠. 아까 내가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파란색을 여기 칠했으니까 그러면 이 금속의 파란색 질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RGB만 키면 여기 이게 금속으로 하고 해놨어도 그래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아까 스킨 쉐이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돼요? 색깔만 남아있고 얘처럼 금속성이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 RGB는 색 정보만 여기에 폴리 페인트에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M을 하면
내가 색을 바꿨어도 뭐 똑같 그거겠죠. 여기서는 색과 재질값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색감만 들어갔으면 여기는 재질값만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꼴따구에 광대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색이 없으니까 색이 안 들어가죠. 왜냐면 RGB 채널을 껐으니까 재질 채널만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재질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광택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내가 G브러쉬에서 재질이랑 색을 칠할 때 브러쉬를 요거를 켰냐 안 켰냐, 그리고 모델의 변형이 안 가게 하려면은 여기 G-헤드를 꺼야 되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근데 또 내가 변형을 할 때 색이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G-add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변형이 이루어지죠. G-add를 선택하면 쭉 들어가죠. G-add는 나오게끔 변형을 주는 거, G-sub는 들어가게끔 변형을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 내가 뭐 잘못했어, 초기화 시킬래, 원래대로 그냥 다 통일되게 색깔을 넣고 통일된 원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기 재질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리셋 상태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리셋 상태가 되면 내가 프리뷰로 보고자 하는 재질 뭘 선택해도 그거대로 가겠죠. 그게 리셋 상태거든요. 그때로 갈 때는 여기 보면 플랫 컬러라고 있어요. 플랫 컬러를 선택을 하고 여기 컬러에 대신에 요거 다 켜놔야 돼요. 요거를 mRGB로 켜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질과 그 다음에 색깔이 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 플랫이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 플랫을 해놓고 이 컬러 가서 필 오브젝트 하면 이런 식으로 대신에 지금 색깔이 흰색이 돼 있다.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꿀게요.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흰색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재질 바꿔보면 이제 재질이 다 바뀌죠. 그렇죠? 이거는 요령인데 처음에 저도 이거 몰랐어요. 막 하다가 재질 적용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도 계속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알은 건데 이 플랫 컬러를 선택하고 컬러로 가서 필 오브젝트를 하니까 얘가 리셋이 되더라. 아니야, 여기 클리어도 있네. 이렇게 한 뒤에는 이렇게 하시면, 근데 우리가 재질을 굳이 여러 개 여기 있는 거 쓸 일 잘 없어요. 스킨 작업 하실 때는 베이스 매트리얼이나 아니면 피부 질감 같은 거 내가 넣을 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재질 중에 스킨 쉐이드 4번이라고 있어요. 이게 색깔 피부 그 질감 보기엔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불러왔을 때 이거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왜 했냐면 이렇게 이제 다 여기서 다 켜서 그렇게 통으로 불러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보낼 때 내가 여기서 막 변형도 했고 재질도 만들었는데 모델링 보내는 거야. 그냥 여기 가서 어디 있어요? 여기 툴에 가서 all 누르면 컨티뉴 눌러서 그냥 자동적으로 모델링 여기 보면 업데이트라고 뜨죠. 네. 업데이트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요. 모델링은. 대신에 재질은 안 되거든요. 그럼 재질을 여기서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색깔로 좀 해봅시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처럼 폴리페인 프롬 폴리그룹으로 그냥 각 부위별로 색을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좀 수정을 할게요. 모델링을 광대를 좀 키울게요. 아이고, 뭐야지. 지금처럼 색이 안 들어가고 모델링만 변화를 줄 거면 G에드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광대만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코드 좀 더 키울게요. 이렇게 또 키웠어요. 자, 모델링은 끝났어요. 모델링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나 지금 내가 원하는 부위별로 질감도 넣었는데 이것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모델링은 됐으니까 그냥 all 누를게요. 그래서 컨티뉴 하면 이제 자동으로 맞죠? 업데이트 하면 바뀌었어요. 네. 아주 그냥 코가 아주 그냥 네. 엄청 커진 아줌마가 됐죠. 그죠? 근데 재질 색은 안 들어왔어. 내가 이게 아니라 얼굴을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그럼 빨간색 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맵을 만들면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폴리 페인트 이렇게 텍스처링 되어 있는 거를 폴리 페인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 크리에이트에 가서 뉴 프롬 폴리 페인트를 하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막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버린 색깔을 적용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얼굴 부분 있죠. 얘만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뉴 프롬 포인트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얼굴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이 UV가 나오잖아요. 얘를 클론 텍스처 하는 거예요. 클론 텍스처 하면 이렇게 텍스처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 텍스처에 가보면 이렇게 따로 저장되어 있는 얼굴 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좀 개념 이해하셔야 될 게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처를 보세요. 위드 하이트가 네. 2048이죠. 네네. 폭 가로 세로가 2048 픽셀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작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4096이잖아요. 8K까지도 만들 수 있는 8K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세상도가 작잖아. 네네. 그거를 UV 맵에 들어가면 여기 조절할 수가 있어요. 4096. 여기 보면 UV 맵 사이즈가 곧 생성되는 이 텍스처 맵의 사이즈라고. 마찬가지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사이즈도 UV 맵 사이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최대 8K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8192. 네. 8192로 만들면 정말 그러니까 사실적인 사람 피부 텍스처는 8K 써야 돼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할 때도 그거를 요걸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 맵 사이즈는 항상 해줘야 체크해야 된다. 돼요. 내가 지금 UV 맵 사이즈를 얼마로 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크를 하는데 4096이 아니라 81 4096 완전 맥시멈으로 그냥 맥시멈은 8192 8K. 8K요? 제가 8K로 뽑아볼게요. 8K로 빨간색 얼굴 맵을 이렇게 다시 해보면 근데 요것만 지금 바꿨다 해서 안 바뀌죠. 요거 바꿨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맵이에요. 얘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꾼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럼 다시- 뉴 프롬 폴리 페인트를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딱 누르면 그러면 이제 8K 사이즈로 8192, 8192로 바뀌었죠.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변경만 한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한 후에는 맵 같은 경우는 새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항상 그 과정을 그러니까 모든 3D 소프트웨어들이 다 마찬가지. 내가 기능 같은 것들을 막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됐다. 그럼 내가 이걸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메뉴만 바꿔서 되는 게 있고 메뉴를 바꿨을 때 실시적으로 연동이 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클론하면
여기 보면 클론 됐죠. 그럼 8K로 됐죠. 그럼 텍스처 가서 이 8K 얘는 2048이고 얘는 819이잖아요. 네. 그죠? 이걸 잡고 얘를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임의로 폴더를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여기는 페이스 레드라고 JPG 말고 JPG는 압축된 포맷이니까 좀 그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PNG 많이 쓰거든요. PNG나 TIFF, 알파 채널을 포함하는 채널이라면 PNG하고 TIFF를 써야 돼요. 왜냐면 RGB에서는 알파 채널 지원을 안 하니까.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딱 하면 8K로 만들어진 이 얼굴 맵이 나갔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이 8K 얼굴 맵을 불러오면 그렇죠. 그렇죠. 빨간색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색깔 맵은 없어지고 이제 지브러시에서 뽑아온 맵. 통으로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렸으니까. 그럼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피부를 좀 바꿨다. 원래 기존에 있는 거에서. 네. 그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내가 여기에 있는 얼굴 맵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지브러시에서 조금 바꾸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